학점은행제를 처음 접하면 누구나 하나같이 다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광고가 왜 이렇게 많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그럼 나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생소한 단어들도 너무 많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정보 찾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학점은행제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학점은행제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들까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학점은행제로 어떤 과정을 진행하시던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들만 추렸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가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학위를 따는 제도입니다.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학년제고 수업으로만 학점을 채울 수 있죠. 근데 학점은행제는 학년이 없는 학점제고 수업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점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학점을 채우기만 하면 대학보다 훨씬 빠르게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위를 따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연봉 협상에 활용할 수도 있고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추기도 하고요. 대학교에 편입하거나 대학원을 가기도 합니다. 학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한국어교원 등 여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교육부 산하기관 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 학점은행 제도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검색하면 제일 위에 떠있죠. 이 사이트에선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학점을 따면 이 사이트를 가서 학점을 신청하고 학점을 다 채우면 학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취득한 학위는 일반 대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효력을 갖춥니다. 학위에는 대학 이름 대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름으로 기재되고 총장 명의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그럼 학점은행제에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몇 학점을 따야 할까요? 전문학사는 전공 45 이상, 교양 15 이상을 충족해서 총 80학점, 학사는 전공 60 이상, 교양 30 이상을 충족해서 총 140학점을 채우면 학위가 나옵니다. 전공학점도 교양학점도 아닌 학점을 일반학점이라고 하는데 일반학점은 없어도 되는 학점이에요. 전공과 교양만으로도 학점을 채워도 학위가 나옵니다. 이 일반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선 최대 20학점, 학사 과정에선 최대 50학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 이상은 학위 취득할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전공학점 안에서도 전공 필수학점이 따로 있는데요. 이 전필학점까지 반드시 채워서 전공 45 이상 또는 6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필학점은 전공에 따라 채워야 하는 수치가 다르고 같은 전공이라도 취득하려는 학위에 따라 다르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전필학점이 안 채워져서 사고 나는 케이스가 정말 많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전공별로 전필학점을 확인하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표준교육과정 조회 탭을 누르고 내가 진행할 학위와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 필수 과목 개수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딸 수가 있을까요? 다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 이 4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우선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는 곳을 평생교육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에 따라서 온라인 평생교육원,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으로 나뉘는데요. 각 교육원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 전공, 개강 시기들이 전부 다릅니다. 특히 예체능 계열은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행하려는 전공, 과정이 열려있는 곳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원 조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훈련기관 조회 탭에서 가능해요. 전공별, 지역별, 과목별로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원마다 난이도나 수료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이 생기는데 수업으로 채울 수 있는 학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각각 학기 이수 제한, 연간 이수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교육원에서 채울 수 있는 학점도 제한되어 있는데요. 전문학사는 최대 60학점, 학사는 최대 105학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 수업을 최소 3학기 이상 진행 예정이라면 꼭 기억해뒀다가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격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또는 자격증을 새로 취득해서 학점을 단기간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자격증이 다 학점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거나 취득 예정인 자격증이 어떤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격학점원 산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난이도나 전문성에 따라서도 부여되는 학점들이 달라요.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6학점이지만 1급은 14학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인정 개수도 제한이 있는데요. 전문학사 과정에선 최대 2개, 학사 과정에선 최대 3개까지 인정됩니다. 그럼 자격증으로 딴 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 중에 어떤 학점으로 인정되느냐? 이건 내가 과정 진행을 어떤 전공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자격증도 내가 등록한 전공에 따라서 전공 학점이 될 수도 일반 학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컴퓨터공학 전공에선 전공 자격증으로 인정돼서 전필 학점으로 들어가는데 아동학 전공에선 일반 자격증으로 인정돼서 일반 학점으로 들어갑니다. 전공 자격증은 무조건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일반 자격증은 다 일반 학점으로 인정돼요. 전공 자격증을 따면 원래 수업으로 채워야 되는 전필 학점을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죠. 일반 자격증은 전문학사, 학사를 불문하고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교양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독학사. 독학사는 대학교 검정고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시험을 합격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학점은행제와 마찬가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학위 취득 제도입니다. 원래 독학사로 학위를 취득하려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시험을 전부 합격해야 되는데요. 근데 시험이 너무 어렵고 과목 수도 너무 많아서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행 가능한 전공도 몇 개 없어요. 근데 독학사에서 합격한 과목들은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계나 전공 상관없이 난이도가 쉬운 과목이나 내가 보고 싶은 과목 몇 개만 그때그때 쏙쏙 골라서 시험 보고 학점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독학사 1, 2, 3, 4단계 시험은 매년 2월, 5월, 8월, 10월에 봅니다. 각 단계별로 그리고 전공별로 응시하는 과목들이 전부 달라요. 1단계에선 과목당 4학점씩 인정돼서 최대 20학점까지 채울 수 있고요. 2, 3, 4단계에선 과목당 5학점씩 인정이 돼서 각 단계마다 최대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과목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추천해 드릴게요. 네 번째, 전적대 학점. 전적대 학점은 말 그대로 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합니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적 상태라면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끌어와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년제를 88학점을 따서 졸업했다면 학점은행제로 끌어올 때 8학점은 깎이는 거죠. 4년제를 졸업했다면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4년제는 재적 상태여야만 학점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학점은행제로 또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데 그럼 저는 처음부터 다시 무조건 전문학사는 80학점, 학사는 140학점 채워야 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전문학사 또는 학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점은행제에서 일반 학위 과정을 밟지 않고도 훨씬 쉽게 딸 수 있도록 또 다른 학위 과정을 만들어 뒀는데요. 이 학위 과정을 바로 타전공 제도라고 합니다. 타전공 제도를 이용하면 학위를 딸 경우 전문학사는 전공 36학점, 학사는 전공 48학점만 채우면 학위가 나옵니다.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름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공 학점으로만 채워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죠. 여기서 자격증은 전공 자격증 딱 1개만 인정됩니다. 학사 보유자는 타전공 전문학사, 학사 과정 둘 다 이용 가능하지만 전문학사 보유자는 타전공 전문학사 과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보유자가 학사를 따고 싶으면 전적대 학점을 끌어와서 140학점을 채워야겠죠? 자, 여기까지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 이렇게 4가지 학점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수업 굳이 안 듣고도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으로만 채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의무 18학점이라고 해서 학위 취득 과정에서 최소 18학점 이상은 무조건 수업으로 채워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미 140학점을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6과목 이상 안 들었다면 학위 취득이 불가합니다. 정말 자주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이해가 어렵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 내 상황에선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찬영 멘토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